I called him today, and I said, Jerome, good job. 백조 원 규모의 기업 보고 긴급 자금 투입을 결정합니다.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먼저 미국 얘기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역만큼 중요해진 전 세계 경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서 경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현재 비판을 받을 정도로 매번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 연준은 이제 무제한으로 달러를 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I called him today, and I said, Jerome, good job. Now, he's not finished. I mean, he's got other arrows in the quiver. Our dollars remain very strong, especially against other currencies. Very, very strong. There's something nice about having a strong dollar, right? 무제한 양적 완화 달러 끝도 없이 풀겠다. 글쎄 저 처음 들어보는 얘기기도 한데 최현수 의원 이렇게 했는데도 미국 경제가 그렇게 막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이제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초대형 복합 경제 위기.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이번에 연준에서 이렇게 무제한 연준에서 쓸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썼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4% 3% 정도의 지금 지수들이 밀리고 있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상원에서 2조 달러 경기 부양책이 2번 부결이 됐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지금 노동개혁 그다음에 다른 문제로 해서 지금 조금 문제가 가고 있습니다만 예. 일단 현지 시장의 분위기는 강달러가 갖고 있던 급박성은 무질서 상태에서 정상으로 돌려놨다. 그래서 아마 내일쯤이면은 다시 여기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장의 평가는 또 뭐냐면 다른 면에서는 이 전염병 하나로 이렇게 연준이 모든 화살을 다 쏠 수 있냐. 그렇게 위험한 거냐. 이러한 새로운 공포감이 지금 나오는데요. 일단은 평가는 정책 발표가 이런 공포 심리를 잠재워줘야 되는 부분이 예. 사실은 아직까지도 좀 모자른다. 따라서 이것이 나오려고 그러면 절대 금리 인하로 바이러스 못 잡습니다. 그렇다면 백신이나 치료제의 어떤 좋은 성과라든가 그다음에 제일 지금 기대하는 거는 4월 초에 3월 달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예. 그것이 코로나의 영향을 최초로 대신하는 지표거든요. 거기까지 지금 공포심, 그 다음에 사람들의 긴장감은 계속되리라 보여집니다. 그 고용률 말씀하셨으니까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2분기 경제 전망치를 모건 스탠리가 관측을 했는데 보니까 수치로만 표현해도 어마어마하고 대공황의 그림자가 몰려온다는데 이렇게 될 거라고 최소한도 관측을 하세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한 달에 매주에 나오는 실직자 수가 80만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배, 5배 높은 아까 복합형 최대 위기가 지금 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 좋은 점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2분기를 지나가면 3분기 정도에는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가 지금 시장의 지배적인 생각들입니다. 예. 따라서 그 바닥을 어떻게 다지느냐가 지금 제일 중요한데요. 바닥 다지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회사가 부도가 안 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대공황의 그림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이 실업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 3.5%거든요. 지금 50년의 최저치를 갖고 있는데 5%에서 9%까지 지금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지금 전망치입니다. 기업 도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 실업자가 매주 400만 명 쏟아질 수도 있다. 이런 일자리 위기는요, 비단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항공업계에서는요, 한 달간 셧다운, 그러니까 직장 폐쇄에 돌입하면서 급기야 직원 급여를 주지 못하는 일까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예. 중요한 건 지금 여행업계뿐만 아니라 항공업계인데, 지금
우리나라마저도 지금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점점점 악화될 수 있어요. 지금 상황보다 더 안 좋을 상황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달간 셧다운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선까지도 완전히 막았어요. 지난번 일본선 막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국내선까지 아니 스톱을 했는데 문제는 3월 급여도 지급이 어렵다고 발표하면서 급여를 못 줬어요 지금. 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4월부터 50%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 직원 10월 무급휴가를 주고 있고요. 임원 급여도 60%를 반납을 했는데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부도가 난 건 아니지만 급여를 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부도를 막기 위해서 일정 부분 자금을 갖고 있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최소인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부도가 나면 더 어려움이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급여를 지급은 안 하면서 일단 해지까지는 아니고 무급휴가를 가는 쪽으로 아마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 항공업계, 여행업계 이 같은 심각성 때문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두 번째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코로나 도산을 막겠다면서 100조 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100조 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합니다. 정상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지금 뭐 100조 원 규모. 그러니까 웬만한 정상적인 대기업도 어렵다면 돈을 투입해 주겠다라는 건데, 근데 최 교수님, 제가 좀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한국은행과 정부가 회사채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이러면 기업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도 화면에 보시면 6월 달에 만기채가 이제 6조가 돌아오는데 저게 11년 만에 최대치가 돌아왔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옛날에 한진해운 같은데 회사채 1조 5천 못 막고 파산됐거든요. 그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50조에서 100조로 올렸단 말입니다. 50조 100조가 올렸는데 50조 새롭게 들어가는 추가 자금이 사실은 금융공기업, 민간 금융사의 긴급 자금의 공급을 맡겼습니다. 나라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돌리기 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20조 채권안정기금도 은행 8개사에 지금 맡겼거든요. 그렇다면 진짜로 정부에서 이렇게 큰 재정을 쏟아부을 때 왜 이것을 자꾸만 돌리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분명히 3차 비상경제회의 때 답을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요.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먼저 나섰습니다. 1,350만 경기도민에게 다음 달부터 일시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준다는 겁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서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40만 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가 선별 비용이 마다한 점, 미성년자도 세금을 내는 도민이고 소비 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하거나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슈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현정에. 네. 그러니까 돈이 많든 적든 경기도민이면 1인당 10만 원씩 다 주겠다. 근데 이게 거의 재원이 1조 원이 넘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1,300만이니까요. 재원이 뭐 1조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뭐 돈 준다는데 싫어하는 분들 계시겠습니까? 뭐 한 가구당 40만 원씩 나눠 준다니까요. 뭐 다들 뭐 찬성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더 이 문제는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예.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기본소득은요, 꾸준히 계속 주는 걸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한 달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긴급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맞지 않고, 또 하나는 이 자금의 출처입니다. 사실은 뭐 이재명 지사 본인 개인 돈으로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경기도 예산으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예산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 지금 현재 경기도에 있는 재난관리기금 3,400억, 재구호기금 2,700억, 여기에 또 자동차 이 채권 7,500억 등등 해서 여기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을 한 번에 써버리면, 그럼 앞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까지 경기도에 재난이 없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럼 그때는 어느 돈으로 쓰죠? 그럼 그때는 이제 정부에다가 자금을 요청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른 데로 시장, 군수나 이런 사람들은
이 상황을 주지 않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갖고 놓고 있는 예산이에요. 그럼 그 예산을 전부 다 한 번에 다 주겠다는 것인데, 물론 뭐 3개월 안에 쓰고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것인데요. 지금 여전히 어떤 면에서 아직까지 이 예산 자체가 지금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경기도가 이 자금이 그냥 다 써버리면 앞으로는 경기도는 이 올해까지 어떤 기금으로 재난을 쓸지, 그럼 그때 또 정부에 손을 벌릴 텐데, 정부로서도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편파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또 있고, 또 일각에서는, 야당에서는 아까 뭐 지금 비판 목소리도 한번 그래픽으로 만나봤지만, 이게 지금 정부가,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뭐 경기돈 주고 뭐 충청도는 안 주고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재난 기본소득을 이제 균등하게 배분해야 이 경제도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엇박자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나가서 지역 화폐 주면 그거 갖고서 소비를 합니까? 마스크 살 돈도 없는데. 이런 엇박자가 안 나오고요. 이 분명히 V자 반등을 하려면요. 이연 수요를 압축해서 같이 올릴 때 모멘텀이 생기는 거니까 여기저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재난타워에서 이 부분은 컨트롤 해주셔야 됩니다. 예. 저는 사실 지자체별 형평성 이야기도 조금 하고 싶은데요.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떠나서 실제로 피해가 더 많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재원이 부족하거나 지자체장의 의지가 없으면 이런 현금성 지원에서 소외됩니다. 그런 분들이 또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선 지자체에 맡겨놓고 무리하게 관련 기금을 당겨서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루빨리 이 논의가 시작된 게 벌써 얼마입니까? 예.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뭔가 각 지자체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게 국민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조치를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1인당 10만 원씩 주기로 한 경기도액이 오늘의 이슈로 짚어봤습니다. 경제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실시간 댓글 하나씩 만나볼까요? 예. 오늘은 4개를 좀 보겠습니다. 미성년에 대한 성착취 이걸로 돈벌이 하냐? 예. 저런 마지막 문장 같은 거센 비판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누군 세우고 누군 안 세우냐? 포토라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법이 사람마다 다르나? 유럽발 입국자한테 쓰는 방역 비용 안 아깝다면서 소독약 비용을 아끼는 게 문제다. 예, 마지막 볼까요? 가고 싶어도 못 간다. 179개 입국을 금지했는데 무슨 여행 금지 조치냐. 알겠습니다. 오늘 댓글은 핵심만 4개 짚어봤고요. 바로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조주빈과 박사박에 대한 관심이 꽤 뜨겁습니다. 내일부터 민심입법이 시행이 되는데 이 부분이 관심사고요. 오랜만에 정치인 이름 한 명이 올라왔는데 다음 주제에서 여의도가 정치권 이슈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